안녕하세요 여러분, 1등급 열매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댓글로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줬던 거와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 시험 범위가 나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간고사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달라가지고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나 모의고사 범위가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기억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내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수능 공부가 아닙니다. 내신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성실함이 포인트가 되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은데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교과서 들어가는 학교 있고 9월 학평, 9월 학평 23개, 당해년도 친 거 나오고 작년 재작년 거 이렇게 16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보면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서 여기서 4문제 출제된다, 여기서 7문제 출제된다, 여기서 서술형이 3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학교는 완전 땡큐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범위를.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시행하는 거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문이 총 몇 개죠? 11개가 들어갑니다. 17문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가 대충 한 20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 문항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제일 많은 거 먼저 공략을 해주세요. 해당 범위의 단어를 제일 먼저 해줍니다. 단어 공부하시고 서술형까지 나온다, 단어가 어떻게 쓰는 것까지 나온다 하면 스펠링까지 달달달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봤듯이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범위를 제한 시간 안에 푸는 게 사실 불가능한 문제가 내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한글 내용을 먼저 익혀주세요. 지금은 수능 공부가 아니라 내신 공부라는 거. 그래서 한글 내용을 익혀가지고 내가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정리된 거. 본문 정리된 거 한번 돌리라는 말은 문법이 정리되어 있는 문법과 주제문 이런 것들 정리되어 있는 본문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면 교과서일 거고 모의고사면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 선생님의 교재인데요. 이렇게 본문 분석한 정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한번 돌리라는 거고, 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아인카 문제도 있죠. 요거 본문 상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단어도 있고 옆에 한글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 선생님 교재도 여기 해설 있고 그리고 단어 있고 그리고 주제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주시고,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한번 눈으로 파악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만 봐가지고는 쏙쏙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대충 내가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4번 변형 문제를 풉니다. 변형 문제는 어법 어휘 문제 제일 먼저 풀어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 변형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문제 얼마나 풀어야 돼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적어도 해당 범위에 대한 문제는 200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0문제는 최소입니다. 200문제를 어디서 구하냐? 200문제 전부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저는 마스터 플랜을 주로 사용하고 아인카 문제 그리고 또 기타 변형 문제들을 사용하는데, 선생님이 제공하고 계신 변형 문제 그리고 아인카 사이트에 올라온 변형 문제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한번 풀고 또 틀린 거 나오면 고쳐주고, 이렇게 200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3문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풀어서 200에서 300개 정도를 풀어서 충분하게 지문을 이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 5번. 틀린 문제는 본문에 표시하고 본문을 다시 돌리기. 자, 이게 독학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권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틀린 문제를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이게 마스터 플랜 선생님이 제공하시는 파일입니다. 이거는 아인카에서는 그냥 변형 문제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걸로 일단 가져고 왔는데, 본문 영작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변형 문제를 달달달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 문제, 어휘 어법 문제 제일 먼저 풀라고 했던 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법 확인 문제 푸시고, 그리고 푼 다음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본문 있죠. 자, 아인카를 내가 메인으로 할 거면 아인카를 프린트 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사용하는 친구들 마스터 플랜 인쇄하시고, 그리고 이그젠포유 쓰신 친구들은 이그젠포유, 뭐 족보닷컴 쓰는 친구들은 그 해당 본문, 내가 이거 마지막 시험까지 볼 거, 그 본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서에다가 틀린 문제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제 학생이 풀어놓은 문제인데 지금 18번이 틀렸죠. 근데 18번이 오리지널 넘버가 38번입니다. 그래서 38번 문제에 가서, 자, 흐름상 주어진 문제가 들어갈 곳 학생이 잘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풀었을 때 38번으로 가서 본문서를 여기 지금 3번에 내가 체크를 했죠. 근데 disintuition 이라고 나와 있는 지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틀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치 Q라고 적어줍니다. 아, 위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이죠. 위치 문제가 나왔고 내가 이걸 틀렸기 때문에 위치 Q라고 적어주면 다음에 분석서를 읽을 때, 아, 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내가 애를 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얘를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나의 오답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내가 조금 더 주의해서 보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어법 어휘 틀렸을 때도 이렇게 두꺼운 색연필이나 두꺼운 빨간 펜을 가지고, 자, 내가 이 요 부분을 틀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진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본문서를 볼 때, 아, 나 여기 틀렸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나왔는데 내가 틀렸다.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의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선생님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범위가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잘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벼락치기 팁을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자, 본문을 전부 다 보고 나서 범위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를 전부 다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거를 하나하나 해주는 겁니다. 자, 20번 단어 공부 먼저 하시고, 20번 한글 내용 익히고, 20번 본문 정리된 거 한번 돌린 다음에 20번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는 전부 다 풀어줍니다. 20번만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어법 어휘 문제 풀고, 단순 변형 문제 7개에서 8개로 나눠진 거 쫙 풀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20번에다가 쫙쫙쫙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번 가셔서는 또 똑같이 단어 공부하시고 본문 공부하시고 그리고 관련 문제 쫙 풉니다. 그리고 틀린 거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끝 딱 닫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본문 정리된 거 한번 돌릴 때 틀린 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눈에. 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바른 독해, 빠른 독해 들어가는 요 범위에 부교재 자료를 제가 찾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자, 여기에 단어 공부 열심히 했겠죠.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미리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쭉 보시고 다시 넘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푼 거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또 한 번 더 수업 때 이걸 알려주는데요. 학생들, 독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걸 본인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래서 제목을 틀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목 틀렸기 때문에 제목 해당 문제 나왔을 때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ecause
틀렸습니다. 그리고 that 틀렸어요. 근데 that을 틀렸는데 엉뚱한 답을 what으로 골랐단 말이죠. 그래서 what이 아니라는 것도 이렇게 적어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because 틀렸었고 아마 because of가 들어가 있었을 텐데 because of 아니었고 because고, 그리고 that 아니고 what이 that이고 what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단순히 몰라서 틀렸다 이러면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꼭 that이 와야 되고 여기 왜 꼭 because가 와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괜찮고, 혹시 모른다면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에 왜 because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 요거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여기다가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복습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석도 있고, 그리고 옆에 문제를 보면 자, 얘는 보니까 여기 이 단어를 틀렸었고 unable 돼있는데 아마 able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 배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 A, B, C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내가 순서를 알 수 있는지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위치 문제도 한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이렇게 체크돼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문제는 특히 순서를 잘 틀리는구나, 아니면 변형 문제에서 순서 배열이 많이 나오는 문제네,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한번 틀린 적이 있네요. 제목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2번 틀렸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if나 that이나 사실 딱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내신에서 좋아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굳이 이게 다를 필요가 없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if가 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해석상으로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다. 내신 범위를 성실히 공부했느냐를 보는 것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특히 더 잘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틀렸었죠? 그리고 여기 틀렸었죠? 그리고 여기 틀렸다라고 표시를 하고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본문 분석 2번째는 훨씬 더 내가 틀렸던 게 쏙쏙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본문 분석하고 나서 똑같은 문제도 상관없고 다른 문제도 상관없고 또 한 번 더 해당 범위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단어 먼저 보십니다. 단어 먼저 보시고, 그리고 완전 분석지를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어법 확인 문제를 푸시고 나머지 종합 변형 문제를 풉니다. 자, 본문 영작은 풀지 않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머지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 문제까지 이렇게 딱 마치고 나면 완전 분석에 어느 정도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얘네 인쇄해서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또 틀리는 게 나온다. 이렇게 채 거르듯이 거르고 걸러서 최소한으로 틀리는 걸 만들어주고,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회독을 한 5번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5번까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숫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얘네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이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 뭔지 알겠다. 제목 뭔지 알겠고 위치 파악하는 문제 나오면 나 맞출 수 있겠다. 요 정도 되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근데 5번을 풀었는데도 전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횟수로 올려야 되죠. 근데 선생님 저는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한 번호의 문제를 쫙 해주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서술형은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를 따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까지 연습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어디서 나올지 사실 몰라요. 서술형은. 그래서 이런 아인카 문제에 보면 서술형 대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런 서술형 대비 문제를 봐주시면 되고, 그 전에 방학 때
서술형 명작을 위해서 공부를 따로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서술형은 조금 덜 어려울 거고,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면 서술형을 살짝 접어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세요. 객관식이랑 단답형에만 내가 올인하겠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내신 공부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늦은 감이 있기도 하고 이미 시험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이 지금 시험 그리고 다음 시험에도 꼭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